스포츠 분석 토 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 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베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베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21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5월 11일 해외 축구 몽펠리에 HSC vs 파리 생제르맹. 몽펠리에는 최근 5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치며 공격력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브레스트전에서도 0-1로 패했으며 수비 라인의 압박 회피 실패와 중원 간격 조율 미흡으로 경기 전체 흐름을 주도하지 못했다.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파야드 MF, 은징굴라 MF, 쿨리발리 MF의 중원 조합은 압박 회피나 탈압박 효율이 낮고 은디아의 FW는 고립되는 경향이 짙다. 주전 수비진 줄리엥 DF, 막시모비치 DF, 사그낭 DF, 페이지 DF 등 다수가 결장하며 무앙가 DF, 미나첼리 DF 등의 대체 조합은 PSG 공격진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다. 결장 정보 줄리앙 DF, 막시모비치 DF, 사그낭 DF, 파이스 MF, 들로르 FW. PSG는 챔피언스리그 아스날전 2-1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리그 경기력도 상승 가능성이 크다. 네베스 MF, 하키미 DF, 바르콜라 FW의 활동량과 전방 전환이 돋보였으며 바르콜라 FW-라모스 FW의 조합은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공간 활용에 강하다. 3-4-3 포메이션에서 루카스 에르난데스 DF-베랄도 DF의 300은 안정적이며 자이르 에메리 MF-네 베스 MF의 중원도 탈압박과 전진 패스 모두에 능하다. 킴펜베 DF의 주요 부상자는 없고 두에 MF, 덴벨레 FW의 폼도 올라온 상태다. 결장 정보 킴펜베 DF. 결론. 양 팀의 전력 격차는 매우 뚜렷하다. 몽펠리에는 수비진 대거 이탈로 인해 조직력 붕괴가 우려되며 공격 전개 역시 유효 슈팅을 만들지 못하는 수동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 반면 PSG는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완성도 높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챔스 경기력 회복 이후 리그 내 집중도도 올라온 상태다. PSG는 전방에서 다득점을 노리기보다 안정적 운영을 통해 23득점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몽펠리에의 저조한 공격력으로 인해 언더 3.5 흐름도 기대된다. 베팅 제한. 일반 PSG 승. 핸디캡 1.0 PSG 승. 언더오버 3.5 언더. 스타드 드 랭스 vs AS 생테티엔. 랭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하며 툴루즈전 1-0 승리를 제외하곤 경기력 정체가 심각하다. 특히 니스전 0-1 패배에서는 슈팅은 많았으나 박스 안에서의 효과적인 움직임이 전무했고 나카무라 FW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 단조로운 공격 흐름이 반복됐다. 중앙이 급안의 MF-코네 MF 조합은 템포 조절이 안되고 좌우 풀백들의 공격 가담도 극히 제한적이다. 최근 3경기 1득점이 모든 걸 말해준다. 여기에 이토 FW, 카드라 FW, 다라미 FW, 포파나 FW 등 주전 공격 자원 대부분이 결장하면서 전방 위협 요소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결장 정보 이토 FW, 카드라 FW, 다라미 FW, 포파나 FW. 생테티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직전 모나코전 1-3패은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 다비타 슈빌리 FW의 돌파, 타르디웨 MF의 중거리 슛이 날카로웠고 후반까지 경기 흐름을 유지했다. 전술적으로는 4-3-3을 유지하며 후방 빌드업을 중심으로 전개하되 중원의 타르디에 -에카 조합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후방 연결을 도맡는다. 수비진은 나데디 F-베르노에르 DF-페트로 DF로 안정적이며 측면 전개 역시 빠르다. 주전급 결장자가 없다는 점에서 전력 구성도 안정적이다. 결장 정보 부아키 FW, 스타신 FW, 부슈 REMF. 결론. 양팀 모두 전방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랭스는 공격진 무더기 결장으로 인해 사실상 일선 전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반면 생테티에는 수비 조직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중원에서 랭스의 빌드업을 제어할 수 있는 압박 능력도 확보하고 있다. 단, 양팀 모두 득점력 자체가 낮아 지루한 언더 흐름의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베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생테티엔 승. 언더오버 2.5 언더. 스타드 렌 FC vs 오지 시니스. 렌은 툴루즈전 1-2 패배를 포함해 최근 수비 붕괴가 두드러진다. 리옹전 1-4 대패와 마찬가지로 후반 집중력 저하로 실점이 이어졌고 브라시에디 F-루 아우디 F의 1대1 대응 능력 한계와 세트피스 수비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블라스 MF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메이테 FW-칼리무 엔도 FW의 침투력과 트리페르 엘비의 날카로운 크로스는 위협적이다. 그러나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늦고 세컨볼 회수율 저하로 인해 2차 전개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알렘 다르시케이, 세이두 DF, 시슈바엠 F의 이탈은 수비 조직 전체를 흔들고 있으며 대체 자원 ODF-시세 DF는 압박 대응과 위치 선정 모두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
결장 정보 알렘 다르지케이 세이두디 F, 시슈바임 F. 니스는 랭스전 1-0 승리를 통해 수비적 응집력과 전술적 완성도를 입증했다. 바르드 LB-맨디 RB의 측면, 조합, 로사리오 MF- 상송 MF의 중원 전개는 후방 안정성과 공격 연결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 원정 3-1 승리에서도 역습 전환 타이밍과 수비 압축 구조가 효과적이었다. 3-5-2 포메이션은 수비 시 5-3-2로 전환돼 안정적이며 클로스 RWB- 바르드 LWB의 오버래핑은 공격 다양성을 제공한다. 은돈벨레 MF, 은다이시미 EDF, 압델몬 MDF의 부재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산타마리아 MF- 앞디 LWB의 폼이 상승세를 타며 대체 역할을 충분히 수행 중이다. 결장 정보 은돈벨레 MF, 은다이시미 EDF, 압델몬 MDF. 결론. 레는 수비 조직의 붕괴와 다수 주전의 부재로 인해 팀 운영의 안정감이 떨어진다. 공격 루트 역시 단조롭고 좌우폭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니스의 응집력 있는 3-5-2 시스템을 공략하기 어렵다. 반면 니스는 수비에서의 응집력, 중원 장악력, 역습 전환 타이밍 모두에서 램보다 앞선다. 선제골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는 전략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체력 운영 면에서도 니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양팀 모두 득점 효율이 불안정한 점을 감안하면 저득점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배팅 제한. 일반 니스 승. 핸디캡 1.0 니스 승. 언더오버 2.5 언더. 툴루즈 FC vs RC 랑스. 툴루즈는 직전 렌전 2-1승에서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를 앞세운 공격 전략으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돈눔 FW는 중거리 결승골로 핵심 자원으로 부상했고 킹 FW가 그보호 AM의 조합은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움을 보였다. 크레스웰 시빅과 CDBRB의 수비 가담도 준수했으며 CLOCM는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중원 흐름을 조율했다. 전술적으로는 3-4-2-1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카셀 SCM의 수비 지원과 캉보 FW의 위치 유동성도 공격 전개에서 유연성을 더한다. 그러나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와 롱볼 처리에서의 약점은 여전하며 니콜라이센 12, 수아소 LB, 슈미트 CM, 에드 주마 CM, 아부클랄 FW 등 핵심 자원의 이탈은 중원과 수비 안정성의 타격이다. 랑스는 리옹전 2-1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다소 회복했지만 오세르전에서의 0-4 대패 여파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모습이다. 고얄리프 FW와 자르리 FW가 골을 기록하며 공격 효율을 끌어올렸고 토마송 AM, 디우프 CM, LI 나우 EDM 중심의 중원 구성은 기본적인 빌드업과 압박에서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5-4-1 포메이션 내 윙백들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후방 간격 조정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 골키퍼 패트리치 K와 아길라르 RB, 차베스 LB, 라스카리 FW의 이탈로 수비 라인과 골문 모두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 양팀 모두 수비진 결장 이슈가 겹친 상황이지만 툴루즈는 홈 경기에서 빠른 역습과 전방 움직임에서 랑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특히 돈눔 FW가 킹 FW의 역습 전개는 랑스의 느린 수비 전환과 측면 공간 노출을 공략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랑스는 전방 공격의 단조로움과 후방 조직력 불안으로 인해 역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점 리스크가 높다. 두 팀 모두 득점력은 제한적이기에 저득점 양상에서 툴루즈가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이 크다. 배팅 제한. 일반 툴루즈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2.5 언더. 토론토 FC vs DC 유나이티드. 토론토. 뉴잉글랜드 전에서도 전반 실점을 허용하며 4경기 연속 전반 실점이라는 악순환을 이어갔다. 중앙 미드필더 코엘로 CMF- 롱스테프 CMF 조합의 볼순환은 무난하지만 최전방 스파이서 FW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측면 공격 자원인 코르베아누 LW- 베르나르 데스키 RW의 돌파 능력도 효과적인 찬스로 이어지지 않는다.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비진에서의 빌드업 실수가 반복되고 있으며 측면 수비수들의 커버 범위가 좁아 공간 노출이 잦다. 홈에서는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 전개 자체가 끊기는 흐름이다. 주전 골키퍼 가브란치 K, 측면 수비수 라리 RB, 주포커 FW와 에티엔 LW, 중원의 핵심 오소리오 CMF까지 이탈한 상태라 전력 공백이 크며 수비 조합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지고 있다. DC 유나이티드. 콜로라도전에서 1-2로 끌려가던 경기를 벤테케 FW와 키지마 RW의 연속골로 역전승하며 반등했다. 최근 모든 대회 4경기에서 3승을 기록하며 흐름은 확실히 살아났고 특히 역전승 이후에는 멘털 회복력에서도 긍정적이다. 하렐 RWB- 슈네그 LWB의 왕성한 오버래핑, NOCMF- 서바니아 CMF의 전방 압박은 상대 중원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며 벤테케 FW의 제공권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다. 리그 최다 실점팀 중 하나이며 원정에서만 16실점을 허용했다. 다만 펠톨라 12- 맥너튼 12 중심의 300은 최근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키지마의 활약으로 부상자 공백도 최소화된 모습이다. 벤치 자원 활용폭은 토론토보다 낮다. 결론. DC 유나이티드의 원정에서도 강한 압박과 전환이 토론토의 전개를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다. 토론토는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공격력 약화와 전반 실점 반복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DC는 수비 불안에도 불구하고 득점력과 회복 탄력성 면에서 우위에 있다. 다만 수비 리스크와 맞물려 치열한 흐름 속 무승부 가능성도 높으며 전체적으로는 다득점보단 저득점 경기에 가까운 흐름이 예상된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DC 유나이티드 승. 언더오버 2.5 언더. 뉴욕시티 FC vs CF 몽레알. 뉴욕시티. 최근 신시내티전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3경기 2승 1패, 홈 기준 리그 5연승을 달성했다. 얀센 감독 체제에서 수비 집중력과 이선 침투의 효율성이 개선되었고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후방 안정성이 두드러진다. 전술은 3-2-4-1 기반으로 프리세지 K-하크디 F-그레이디 F의 수비라인과 파크스 MF-쇼어 MF의 중원이 핵심이며 오에다 MF-울프 MF-모랄레스 MF-페르난데스 FW로 구성된 이선이 전환 속도를 주도한다. 마르티네스 FW는 공격 종점 역할. 부상자 일부가 있지만 대체 자원의 안정성과 프리세의 연속 클린시트 기여도가 높다. 결장 정보 말라치 존스 DF, 케빈 오툴 DF, 미차 일레니치 DF, 제이콥 아로야베 MF. 몬트리올.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전에서도 막판 실점으로 1-2로 무너졌다. 올 시즌 리그 최저 득점 5골, 원정 8경기 중 5경기 무득점이라는 극심한 득점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브리오니 FW-5우스 FW 투톱은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양 측면에서 모두 부진하다. 특히 듀크 MF의 결장은 유일한 창의적 전개 자원의 이탈이라는 점에서 뼈아프다. 결장 정보 헨나디 신축크 DF, 브라이스 듀크 MF. 결론. 홈 강세에 접어든 뉴욕시티와 극심한 원정 득점 부진에 시달리는 몬트리올의 대결은 기본적으로 전력과 전술적 안정성 모두 뉴욕에 쏠려 있다. 뉴욕은 이선 연계와 후반 집중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몬트리올은 듀크의 부재와 최전방 마무리 부재로 인해 공격 전개가 불가능에 가깝다. 뉴욕의 1골차 승리 가능성이 크며 언더 가능성 또한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뉴욕시티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2.5 언더. 뉴욕 레드불스 vs LA 갤럭시. 뉴욕 레드불스. 인터 마이애미전에서의 1-4 패배는 원정 약점이 극대화된 사례였다. 하지만 홈에서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 중이다. 몬트리올전과 시카고전 모두 선제골을 기록한 뒤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켜냈고 포르스베리 MF-보가치 MF의 중거리 시도와 스트라우드 MF의 공간 커버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4-2-3-1 시스템 아래 이선 침투 위주의 공격을 기반으로 하며 최전방 추포-모팅 FW의 움직임보다 수포 FW의 측면 전환이 더 위협적인 루트다. 홈 기준 파이널 서드 패스 시도 및 박스 내 슈팅 비율이 모두 리그 상위권이다. 다만 세르지 응고마 FW, 하퍼 FW, 에델만 MF 등의 부상 이탈로 인해 측면과 중원 로테이션 폭은 제한적이다. 결장 정보 응고마 FW, 하퍼 FW, 에델만 MF, 닐리스 DF, 모건 FW, 모랄레스 DF. LA 갤럭시. 11경기 연속 무승으로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포틀랜드전과 오스틴전에서의 연속 실점 패배는 경기력보다 멘털 붕괴와 수비 불안이 원인이다. 리키 푸츠 MF의 장기 이탈로 인해 중원 전개가 붕괴되었으며 파렌테 MF의 압박과 탈압 능력도 미흡하다. 전술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되 공격은 페인트실 FW-리우스 MF를 통한 단순 크로스 의존형 구조다. 후방에서는 요시다디 F-가르세스 DF가 중심을 잡고 있으나 속도, 대응력이 떨어져 공간 노출이 잦다. 최근 원정 3연패 중이며 경기당 평균 실점 2골 이상으로 실점 리스크가 극심하다. 결장 정보 푸츠 MF. 결론. 레드불스의 홈 강세는 단순한 흐름 이상의 전술적 안정성이 바탕이 되고 있다. 포르스베리 보가치 수포의 중원 및 이선 연계는 LA 갤럭시의 붕괴된 미드라인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초반 선제골을 기록할 경우 높은 라인 유지로 상대를 지속 압박할 수 있다. 반면 LA 갤럭시는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푸츠의 부재로 인해 전진 패스 빈도가 급감한 상태다. 최근 원정 3연패에 평균 실점 2.3골, 공격 루트도 단순한 크로스 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레드불스의 안정적인 승리가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뉴욕 레드불스 승. 핸디캡 -1.0 뉴욕 레드불스 승. 언더오버 2.5 언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적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